그리고 종양질환 같은 경우는 어떠냐,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면은 종양인데 번역어가 네오플라즘, 네오, 새로 플라즘 만들어놨다. 아까 하이퍼플라지아라 그러면은 개수가 늘어난다 했죠. 여기도 새롭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네오플라즘 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양은 양성 종양이랑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 양성 비나인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지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환성돼 있고 다른 애들을 건드리지 않고 구조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초보일 때는 이 구조가 유지된다, 어느 정도 그 올간인지 알 수 있으면은 양성인 경우가 비교적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고부위만 떼내면 수술로 절제가 되고 치료가 되는데, 악성인 경우 말리그넌트하다 그러고 이렇게 악성 종양을 우리가 캔서, 원래 라틴어로 이게 꽃게라는 소리인데, 왜냐면은 이 암 조직을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주위 조직을 이렇게 꽃게가 이렇게 물고 있듯이 물고 있다 그래가지고 캔서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랬을 때 이 캔서는 이름 그대로 그 꽃게가 주위 조직을 물고 있듯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얌전히 있는 게 아니니까 주위 애들의 구조를 파괴하고 먼데로 전이를 하니까 악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술자리에서 남한테 술 먹이는 사람 보고 우리가 말리그넌트 악성이다, 암적인 존재다 그런 표현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술 자기 혼자서 먹는 양성인 술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만 한정돼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먹이지 않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악성 술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악성 술꾼은 어떻습니까? 지만 마시고 죽으면 되는데 꼭 주위 사람들을 죽여서 조직의 구조를 파괴를 하는 이런 애들, 혹은 먼 자리가 가지고 술을 먹이는 전이 활동을 보일 때 악성 조직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이렇게 캔서는 지만 죽지 않고 주위 애들을 죽이게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캔서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병리학에서는 요 종양이랑 암질환이 수술도 많이 하고 생검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양을 대해서 병리학에서 자세히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종양에 이름을 붙이는 원칙이 이게 굉장히 커다란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싹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종양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원인이 되는 세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아 때 보시면 이렇게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으로 나뉘죠. 요거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갈리는 겁니다. 양성종양이랑 악성종양 이름 붙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양성종양은 아주 간단해요. 세포 종류를 한 다음에 끝에 오마, OMA 세 글자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악성종양은 이 오마 뒤에다가 얘 오리진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얘가 메센키마 오리진이거나 엔도셀리아 오리진일 경우에는 사르코마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요. 에피텔리아 오리진인 세포들 같은 경우는 양성일 땐 똑같아요. 세포 종류 끝에 오마를 붙이면 되는데, 악성일 때는 끝에 사르코마 대신 칼시노마라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여기 표는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기준으로, 이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메센키마 오리진이거나 엔도셀리움 오리진, 즉 중배엽이거나 내배엽 안쪽에서 유래한 세포고, 여기보다 아래쪽은 외배엽 겉에 쪽에서 오리진한 거고, 겉에 쪽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상피라든지 아니면 신경세포가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메센키마 오리진에 있는 세포들은 다들 결합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섬유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증식했다. 그럼 이거 양성종양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파이브로, 그 다음에 오마 붙이니까 파이브로마. 그 다음에 얘네가 악성이 됐다. 파이브로 뒤에 살코마 붙여서 파이브로 살코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됐다. 지방세포 라틴어로 라이포사이트죠. 에디포사이트라고도 하지만 리포 어쩌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종 같은 경우는 라이포마가 되는 거고, 이게 악성이면 라이포사르코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은 라틴어로 콘드로죠. 접두사가. 이게 종양이 되면은 관절종은 콘드로마, 이게 악성이 되면 콘드로사르코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뼈는 라틴어로 붙일 때 어두가 오스테오 어쩌구니까 뼈의 종양은 오스테오마, 이게 악성이면 오스테오제닉 사르코마, 오스테오살코마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특이한 경우들만 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엔도셀리움을 볼게요. 혈관이 이제 엔도셀리알 오리진인데, 안지오라는 단어는 관이란 뜻이에요. 관. 햄이라 그러면은 피란 뜻이고, 그러니까 햄 안지오 그러면은 혈관이죠. 햄이 혈, 안지오가 관. 그러니까 혈관종은 햄 안지오 오마. 헤만지오마가 되는 거고, 얘가 악성이 될 때는 엔지오사르코마, 헤만지오사르코마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엔지오사르코마라고 하니까 예외 하나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림프 조직들 혹은 메소텔리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림프관에서 오리진하는 거니까 림프
안지오마, 줄여서 림프엔지오마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림프관의 종양이니까 쉽죠. 얘네들을 악성으로 하면은 림프관에서 오리진한 경우에는 림프 안지오 사르코마, 림프관의 악성 종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시노비움에서 왔다 라고 하면은 얘는 시노비움의 사르코마, 시노비얼 사르코마가 되는 거고, 메소텔리움에서 오는 경우는 메소텔리알 사르코마라고 하고 싶지만 얘는 메소텔리오마라고 합니다. 이런 예외를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뇌막을 감싸고 있는 뇌수막, 메닝지스라고 하죠. 이 메닝지스의 종양이 생기면 양성은 메닝지스 오마와 합치니까 메닝지오마. 얘가 악성이 되면은 메닝지오 사르코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베이시브 메닝지오마라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가 또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무드 머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스무드 머슬의 특징은 민무니르 근육이라고 했어요. 평활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가 근육인데 레이오라 그럼 밋밋하다는 뜻이니까 레이오, 마이오, 마. 그럼 이게 평활근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악성이 되면 레이오, 마이오, 사르코마가 되는 겁니다. 또 스켈레탈 머슬 같은 경우는 얘네가 줄이가 있죠. 스트라이에이티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스트라이에이션이 있을 때 이 줄 그어져 있다는 걸 라틴어로 랍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광견병 바이러스가 보면은 이렇게 줄이가 있어가지고 라틴어로 랍도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랍도라 그러면 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랍도 마이오라고 하면은 줄이 그어져 있는 근육에 생긴, 그 다음에 오마 붙임 종양이 되겠죠. 그래서 랍도마이오마라고 하면은 스트라이에이티드 머슬에 생긴 종양이다. 즉 골격근의 종양이다가 되는 거고, 얘가 악성이 되면은 랍도마이오에 사르코마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혈관 세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악성 종양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혈관을 따돌아다니는데 혈관이 국소적으로 있지가 않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계속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관 골수의 종양이 생겨서 혈액세포에 암이 생기면은 이건 무조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 종양이라는 개념 없이 바로 악성 종양밖에 없어서 얘네가 각각 헤마토포ie틱 셀, 일반적인 혈구세포에서 생기면은 얘를 백혈병, 루키미아라고 하고, 루코사이트 그럼 백혈구죠. 루코 그럼 하얗다, 에미아 혈증, 백혈병, 백혈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백혈병입니다. 그 다음에 림프 조직에 종양이 생겨도 림프관이 막 돌아다니니까 요 위에 림프 베슬은 림프관 자체가 증식한 게 림판지오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림포이드 티슈는 림프 구세포가 증식한다는 소리예요. 얘가 증식해도 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테니까 양성 없이 다 악성입니다. 얘네를 보고 림포오마, 림포마,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림프에 종양이 생겼다. 이름은 오마만 붙어 있지만 얘는 무조건 악성입니다. 왜냐? 양성 종양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악성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보시면은 다 오마 붙인 거고, 악성이면 사르코마 붙인 거고, 악성이 없는 두 개인 루키미아, 림포마만 그냥 그대로 이름을 붙인 거죠. 다음에 상피 오리진의 경우를 볼게요. 스퀘머스 셀 오리진이다 그럼 어때요? 스퀘머스 셀, 스퀘머스 셀로마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셀이 라틴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파필라처럼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딱 봐도 형태가 그 스트래티파이드한 셀들 같은 경우는 증식하면 위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밀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파필라를 이루는 파필라오마 해가지고 스퀘머셀 파필로마라는 특이한 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악성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칼시노마 붙이면 되니까 스퀘머스셀 칼시노마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베이잘셀에 생길 경우에는 오리진을 밝혀줘서 베이잘셀 칼시노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랜드가 증식했다. 글랜드는 라틴어로 아데노라는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얘가 양성종양이면 아데노오마 하니까 아데노마, 얘가 악성이 되면 아데노 칼시노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필라 형태로 증식하면은 파필로마, 파필라에다가 오마 흡치니까 파필로마인데, 얘가 악성이 되면 파필라리 칼시노마, 파필로 칼시노마라고 안 하고 파필라리 칼시노마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한가 봐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트가 종양이 생겼다. 그럼 시스트 아데노마라고 하는 거고, 얘가 악성이 되면 시스트 아데노에 칼시노마 붙이면 그냥 되죠. 뭐 네, 이런 식이에요. 이 호흡기 같은 경우는 브롱쿠스에 있는 글랜드니까 기관지에 있는 글랜드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브론키알 아데노마 악성이 되면 브롱코제닉 칼시노마가 되는 거고, 키드니 같은 경우도 얘네가 상피로 돼 있으니까 레날 튜뷸레 글랜드니까 아데노마, 얘가 악성이 되면은 레날셀 칼시노마라고 좀 특이하게 부르죠. 레날 튜뷸라 칼시노마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글랜드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리버셀의 아데노마다.
얘가 악성이 되면은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다. 키드니처럼 얘 이름 특이하게 부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방광에 있는 상피 같은 경우는 트랜지셔널 에피텔리움, 이행 상피를 지니고 있죠. 얘네가 종양이 되면은 얘네들도 트랜지셔널이 왜 그러냐면 되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가 오줌이 차면은 층이 얇아지면서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종양이 되면은 이 스트래티파이드 스퀘머스처럼 층을 이룰 거예요. 파필라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 종양일 땐 트랜지셔널 셀 파필로마, 마치 스퀘머스 셀 파필로마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겠죠. 형태가 그러니까. 얘네가 악성이 되면 똑같이 이렇게 부르면 될 겁니다.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특이한 이름이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플라센타 상피가, 즉 태반 상피가 얘가 변할 경우에는 양성일 때는 하이다티디폼 몰이라고 하고 악성일 때는 코리오카시노마라고 합니다. 이 코리오가 이제 플라센타 쪽에 쓰이는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오카시노마는 쉬운데 양성일 경우에 하이다티디폼 몰이라는 다른 용어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 상피, 여기는 좀 세포들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얘네 원인에 따라서 세미노마라고 부르거나 엠브리오날 카시노마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피부에 멜라노사이트, 그 멜라닌 만드는 세포들이죠. 얘네들의 종양이 생기면은 양성일 땐 네부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특이하죠. 따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악성일 때는 멜라노사이트가 악성이니까 말리그넌트 멜라노마라는 또 특이한 명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멜라노마라고 하면은 딱히 말리그넌트란 말을 안 해도 멜라노마라는 말 자체로 악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 종양을 의미할 때는 네부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리진이 그렇다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부르냐? 그걸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은 믹스드 튜머라고 부르거나, 믹스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혹은 2개 이상의 오리진 세포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를 테라토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엠브리오닉, 즉 여기 사르코마 오리진이랑 카시노마 오리진이 다 동시에 증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양성일 땐 테라토마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더모이드 시스트란 표현도 쓰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로. 그 다음에 이 테라토마가 뭐죠? 잘 분화를 하면은 얘는 괜찮은 애들인데, 얘네가 분화가 안 되면 어떻겠어요? 어릴 때는 그 경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친구들한테 많이 쳐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 덜 분화가 된 상태의 테라토마, 이모처 테라토마일 경우에는 얘네가 악성이고, 좀 더 고전적인 이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법칙에 따르는 이름으로 봤을 때는 테라토카시노마라고 하면은 좀 더 직관적이겠죠. 하지만 이 이모처 테라토마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양 이름 붙이는 법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포의 오리진에 그냥 오마를 붙이면 양성 종양이다. 오리진 뒤에 메센키마 오리진이거나 엔도텔리아 오리진이면은 사르코마를 붙인다. 에피텔리아 오리진이면 카시노마를 붙인다. 단 예외들이 있으니까 예외를 알아두셔야 된다. 특히나 유명한 거는 혈관 세포에서 오리진하는 루키미아랑 림포마, 백혈병이랑 림프종이고, 2개 이상의 오리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테라토마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를 우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건 또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 중에서 요 상피에서 생기는 튜머들이 아무래도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주로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맨날 아데노마, 아데노카시노마 배우는데, 걔네들은 주로 칼럼나 에피텔리움이고, 칼럼나 에피텔리움은 대부분이 글랜드 세포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데노마, 아데노카시노마로 계속 붙게 되는 겁니다.